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집 안을 한번 천천히 둘러보시겠어요? 옷장을 열어보세요. 서랍을 열어보세요. 창고가 있다면 창고도 열어보세요. 거기에 뭐가 있나요? 아마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옷, 책, 그릇, 전자제품, 사진, 편지, 기념품. 수십 년 동안 모은 것들이 빼곡히 쌓여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 중에 지난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쓴 게 얼마나 될까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절반도 안 될 겁니다. 어쩌면 10분의 1도 안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도 여전히 불안할까요? 이상하지 않나요? 젊었을 때보다 훨씬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집도 있고, 가전제품도 있고, 저축도 있습니다. 없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왜 이렇게 무거울까요? 왜 여전히 뭔가 부족한 것 같을까요? 왜 아직도 불안할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빌려서요. 쇼펜하우어는 200년 전 사람이지만 인간의 본질을 꿰뚫어 봤습니다. 그는 우리가 왜 많은 것을 가지고도 행복하지 못한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을 붙잡고 삽니다. 그게 인생을 무겁게 만듭니다. 비워야 할 것을 비우지 못해서 힘듭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면 뭔가 내려놓아도 될 것 같은 마음이 드실 겁니다. 인생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자, 함께 천천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여러분, 인생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60년, 70년을 살았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가정을 꾸렸습니다. 자녀를 키웠습니다.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이제 좀 편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마음이 무거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건도 많고, 관계도 많고, 생각도 많습니다. 과거도 붙잡고, 미래도 붙잡고, 기대도 붙잡고 있습니다. 이게 다 무게입니다. 보이지 않는 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 집착이다.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소유와 집착은 다릅니다. 소유는 그냥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집착은 그것 없이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집이 있는 건 소유입니다. 하지만 이 집 없으면 안 되라고 생각하면 집착입니다. 돈이 있는 건 소유입니다. 하지만 이 돈 없으면 큰일 나라고 생각하면 집착입니다. 자녀가 있는 건 관계입니다. 하지만 자녀가 내 뜻대로 안 되면 안 되라고 생각하면 집착입니다. 소유는 괜찮습니다. 문제는 집착입니다. 집착하면 그것에 얽매입니다.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괴로워합니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안합니다. 잃을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질수록 오히려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지킬 게 많아지니까요. 잃을 게 많아지니까요.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려놓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한번 가진 것을 잘 놓지 못합니다. 물건도, 관계도,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손실 회피 심리입니다. 사람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을 더 크게 느낍니다. 1만 원을 얻는 기쁨보다 1만 원을 잃는 고통이 더 큽니다. 그래서 가진 것을 놓기가 어렵습니다. 놓으면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아까운 것 같습니다. 이거 버리면 아깝잖아. 언젠가 쓸 수도 있잖아.
돈 주고 샀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 버립니다. 계속 쌓입니다. 둘째, 매몰 비용 때문입니다. 이미 투자한 시간, 돈, 노력이 아까워서 놓지 못합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하면 그동안 한 게 뭐야? 이 사람과 이렇게 오래 알고 지냈는데 끊으면 아깝잖아. 이런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미 쓴 비용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걸 생각해서 계속 붙잡고 있으면 앞으로의 비용만 더 늘어납니다. 셋째,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 가진 것은 나의 일부처럼 느껴집니다. 이 옷은 내가 승진했을 때 산 거야. 이 그릇은 어머니가 물려주신 거야. 이 사람은 30년 지기 친구야. 이렇게 정체성과 연결되면 놓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걸 놓으면 나의 일부를 잃는 것 같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실수를 한다. 하지만 가진 것은 나 자신이 아니다. 맞는 말입니다. 내가 뭘 가졌는지가 나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내가 가진 것일 뿐입니다. 그걸 놓아도 나는 여전히 나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불필요하게 붙잡고 있는 것들은 뭘까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째, 물건입니다. 집 안에 얼마나 많은 물건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옷장에는 입지 않는 옷이 가득합니다. 10년 전에 산 옷, 사이즈가 안 맞는 옷, 유행이 지난 옷, 언젠가 입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언젠가는 오지 않습니다. 서랍에는 쓰지 않는 물건이 가득합니다. 고장난 시계, 다 쓴 펜, 필요 없는 영수증. 왜 버리지 않을까요? 그냥 귀찮아서, 아까워서 습관적으로 그대로 둡니다. 창고에는 더 심합니다. 10년째 열어보지 않은 상자들,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는 상자들. 그런데도 버리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필요한 물건은 그 자체로 짐이 된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마음을 무겁게 한다. 맞습니다. 쓰지 않는 물건도 공간을 차지합니다. 관리해야 합니다. 신경이 쓰입니다. 은연중에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둘째, 사람입니다. 관계도 쌓입니다. 60년, 70년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을까요? 학교 친구, 직장 동료, 이웃, 친척, 지인, 수백 명, 수천 명을 만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정말 가까운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손에 꼽을 정도일 겁니다. 나머지 관계는 어떤가요? 명절 때 연락하는 친척, 가끔 만나지만 깊은 대화는 없는 친구, 예의상 유지하는 관계. 이런 관계들이 부담이 됩니다. 연락해야 할 것 같고, 만나야 할 것 같고,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에 똑같이 에너지를 쏟을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소중한 관계에 집중하는 게 낫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관계의 수보다 질을 중요시한다. 많은 사람과 피상적으로 지내는 것보다 적은 사람과 깊이 연결되는 것이 낫다. 맞습니다. 관계는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깊은 관계 몇 개가 수십 개의 피상적인 관계보다 낫습니다. 셋째, 과거입니다. 과거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 그때 다르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왜 그랬을까? 이런 후회들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과거의 실수, 과거의 선택, 과거의 상처, 이런 것들을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놓아야 하는데 놓지 못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에 매달리는 것은 이미 떠난 배를 붙잡으려는 것과 같다. 손에 잡히지 않고
나만 지칠 뿐이다. 맞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붙잡고 있어봤자 나만 괴로울 뿐입니다. 넷째, 기대입니다. 기대도 무거운 짐입니다. 자녀가 이렇게 되어야 해. 노후가 이래야 해. 내 인생이 이래야 해.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대와 현실의 차이가 고통을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대는 불행의 씨앗이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다. 맞습니다. 기대를 놓으면 편해집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괴로움이 줄어듭니다. 여러분, 쇼펜하우어가 삶의 본질에 대해 한 말을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많이 가지는 데 있지 않다. 적게 원하는 데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는 보통 많이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 이런 것들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다르게 봤습니다. 행복은 가진 것의 양이 아니라 원하는 것의 양에 달려 있습니다. 많이 가져도 더 많이 원하면 불행합니다. 적게 가져도 적게 원하면 행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단순함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단순한 삶을 권했습니다. 복잡하지 않은 삶, 많은 것을 추구하지 않는 삶, 핵심적인 것에만 집중하는 삶. 그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단순한 삶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준다. 복잡한 삶은 끊임없는 불안을 가져다 준다. 맞는 말입니다. 삶이 복잡해지면 신경 쓸 게 많아집니다. 관리할 게 많아집니다. 걱정할 게 많아집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삶이 단순해지면 신경 쓸 게 줄어듭니다. 관리할 게 줄어듭니다. 걱정할 게 줄어듭니다. 마음이 편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사람은 쉽게 놓지 못할까요? 조금 전에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입니다. 놓으면 어떻게 될지 두렵습니다. 이 물건 버리면 나중에 필요할 때 어떡하지? 이 관계 정리하면 외로워지면 어떡하지? 이 기대를 놓으면 삶의 의미가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우리를 붙잡게 만듭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버린 물건이 정말 필요했던 적이 얼마나 있었나요? 대부분은 버려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정리한 관계 때문에 정말 외로워졌나요? 오히려 에너지가 남아서 중요한 관계에 더 집중할 수 있었을 겁니다. 기대를 놓으면 정말 삶의 의미가 없어지나요? 오히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더 평화로워집니다. 두려움은 대부분 상상입니다. 실제로 놓아보면 별일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의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 두려움 그 자체가 고통이다. 맞습니다. 두려워서 붙잡고 있는 것이 오히려 고통입니다. 놓으면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습관입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변화를 싫어합니다. 지금 가진 것이 아무리 불편해도 익숙하면 그냥 유지하려 합니다. 새로운 상태가 더 나을 수 있어도 변화가 두려워서 현재를 고수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으니까 바꾸기 귀찮아. 그냥 이대로 살지 뭐. 이런 생각입니다. 하지만 습관에 갇히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가끔은 익숙한 것을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것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에 쥔 것을 놓아야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있다. 비워야 채워진다. 맞습니다. 놓는 것은 잃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단순한 삶이 주는 편안함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물건이 줄어들면 정리할 게 줄어듭니다. 관계가 정리되면 신경 쓸 게 줄어듭니다. 기대가 줄어들면 걱정할 게 줄어듭니다. 그러면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빈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에서 쉴 수 있습니다. 바쁘게 살아온 분들에게는 이 여유가 낯설 수 있습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비어 있으면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지면 이 여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시간, 아무 걱정 없이 쉴 수 있는 시간, 이게 진짜 풍요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평화롭게 쉴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행복의 징표다. 맞습니다. 바쁜 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여유 있게 쉴 수 있는 게 잘 사는 겁니다. 둘째,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가진 게 많으면 스트레스도 많습니다. 물건이 많으면 관리해야 합니다. 정리해야 합니다. 고장나면 고쳐야 합니다. 이게 다 스트레스입니다. 관계가 많으면 연락해야 합니다. 만나야 합니다. 갈등이 생기면 해결해야 합니다. 이것도 스트레스입니다. 기대가 많으면 충족되지 않을 때 실망합니다. 안 되면 좌절합니다. 이것도 스트레스입니다. 줄이면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단순해지면 편해집니다. 셋째,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가진 게 많으면 에너지가 분산됩니다. 이것저것 신경 쓰느라 정작 중요한 것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가진 게 적으면 에너지가 집중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에 온 힘을 쏟을 수 있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명에게 에너지를 분산하는 것보다 10명에게 집중하는 게 낫습니다.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적은 것에 집중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많은 것에 분산된다. 맞습니다. 단순해지면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집중하면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넷째, 감사하게 됩니다. 많이 가지면 당연하게 여깁니다. 적게 가지면 감사하게 됩니다. 물건이 많으면 하나하나가 소중하지 않습니다. 물건이 적으면 하나하나가 소중합니다. 관계가 많으면 한 명 한 명이 특별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적으면 한 명 한 명이 특별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풍요 속에서는 감사를 잇는다. 단순함 속에서 감사가 살아난다. 맞습니다. 단순해지면 가진 것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핵심만 남기는 인생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3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게요. 첫째, 물건 정리입니다. 물건 정리는 가장 눈에 보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규칙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1년 동안 쓰지 않은 건 버리세요. 1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은 옷 버리세요. 1년 동안 한 번도 안 쓴 물건 버리세요. 1년 동안 한 번도 안 본 책 나눠주거나 기증하세요. 언젠가 쓸 수도 있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 동안 안 썼으면 앞으로도 안 쓸 확률이 높습니다. 또 하나 규칙을 드릴게요. 감정으로 붙잡지 마세요. 이거 아끼는 건데, 이거 추억이 담긴 건데, 이런 감정 때문에 못 버리는 물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물건은 추억이 아닙니다. 물건을 버린다고 추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버리기 어려우면 사진을 찍어두세요. 사진으로 남기고 물건은 보내세요. 추억은 사진으로 충분합니다. 물건을 정리하면 공간이 생깁니다. 공간이 생기면 마음도 시원해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줄어들면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부의 단순함이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 준다.
맞습니다. 물건 정리는 마음 정리의 첫걸음입니다. 둘째, 관계 정리입니다. 이건 좀 민감한 주제입니다. 하지만 중요합니다. 모든 관계에 똑같이 에너지를 쏟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관계는 만나면 에너지를 주는 관계입니다.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나고 즐거워집니다. 그냥 에너지를 덜 쏟으면 됩니다. 피상적인 관계에 굳이 많은 에너지를 쏟지 마세요. 의무감으로 유지하는 관계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에너지를 정말 소중한 관계에 쏟으세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은 불행이 아니다. 잘못된 관계보다 고독이 낫다. 맞습니다. 좋지 않은 관계에 얽매여 있는 것보다 혼자 평화롭게 있는 게 나을 때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관계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정리입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만 남는 겁니다. 셋째, 감정 정리입니다. 과거의 후회, 미래의 걱정, 남에 대한 원망, 이런 감정들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이것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과거의 후회는 이렇게 정리하세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다. 그때 상황에서, 그때 정보로, 그때의 능력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 보면 다르게 했어야 할 것 같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니 자책하지 마세요.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으면 다르게 했겠죠. 하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후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미래의 걱정은 이렇게 정리하세요. 그때 가서 생각하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해봤자 바뀌는 게 없습니다. 걱정한다고 미래가 바뀌지 않습니다. 물론 준비는 해야 합니다. 하지만 준비와 걱정은 다릅니다. 준비는 행동이고 걱정은 감정입니다. 준비는 하되 걱정은 내려놓으세요. 남에 대한 원망은 이렇게 정리하세요. 그 사람은 그 사람 사정이 있었겠지.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도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용서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원망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나만 괴롭습니다. 그 사람은 모릅니다. 나만 계속 괴로워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한을 품고 있는 것은 독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맞습니다. 원망을 놓으세요. 그러면 나 자신이 편해집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왜 삶이 편해질 수 있을까요? 사실 나이가 들면 힘든 것도 많습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체력도 떨어지고 이런저런 걱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나이가 들면 더 편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뭐가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뭐가 중요한지 잘 몰랐습니다.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달라집니다. 살아보니까 알게 됩니다. 이건 중요하고 이건 별로 안 중요하다. 그래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안 중요한 건 과감히 버릴 수 있습니다. 둘째, 욕심이 줄어듭니다. 젊었을 때는 욕심이 많았습니다. 더 갖고 싶고, 더 되고 싶고, 더 이루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욕심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 정도면 됐다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더 이상 많은 걸 바라지 않게 됩니다. 욕심이 줄어들면 편해집니다. 더 갖지 않아도 괜찮으니까요. 더 이루지 않아도 괜찮으니까요. 셋째, 남의 시선이 덜 신경 쓰입니다. 젊었을 때는 남이 어떻게 보는지
신경 많이 썼습니다. 남에게 잘 보이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덜 신경 쓰이게 됩니다. 남이 어떻게 보든 뭐,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나 자신으로 사는 게 더 중요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주는 최고의 선물은 자기 자신으로 살 수 있는 자유다. 맞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기 자신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넷째, 단순해져도 괜찮아집니다. 여러분, 가볍게 사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관찰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많이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필요한 것만 가집니다. 남들이 뭘 가졌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아. 이런 마음입니다. 둘째, 비교하지 않습니다. 남과 비교하면 끝이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비교하지 않습니다. 자기 기준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이런 마음입니다. 셋째, 과거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지난 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후회해봤자 바뀌는 게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과거를 놓아줍니다. 그때는 그랬지. 이제 됐어. 이런 마음입니다. 넷째, 미래를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준비는 합니다. 하지만 걱정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걱정해봤자 바뀌는 게 없다는 걸 압니다. 그때 가서 생각하지 뭐. 이런 마음입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